호산나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시니 찬양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어렸을 적에 명절 때 보면은 꼭 TV에서 동춘 서커스 이렇게 해주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와 재밌게 봤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핏 보면은 연결고리가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나타나게 되죠. 빵 그리고 서커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요즘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뭐 강원도에는 눈도 내린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데 화면 보시면은 멋있는 저 산, 이 산은 설악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금강산도 맞아요. 이거 우리 잘 알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제 아무리 눈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과 풍경이 쫙 펼쳐져 있을지라도 배가 줄이면 그렇지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 금강산이다 뭔 소용이래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속담을 일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꽃이죠. 여기에 이게 뭔가 싶은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떡을 꽃에다 꽂아서 먹더라고요. 이걸 경단이라고 하는데 이 당고라고도 하거든요. 하나 요리 당고라는 그런 일본 속담이 있어요. 꽃보다 당고, 그러니까 떡이다. 꽃보다 떡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니 꽃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꽃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울지라도 밥만 못하고 떡만 못하다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금강산도 식후경 뭐 그런 비슷한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사람이 밥만 먹는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밥만 먹는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먹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들을 비유로 살맛 나는 인생,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예, 인생의 맛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먹는 것에 민감한 것도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이치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게 곧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먹는 게 삶인 것은 저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는 거에는 열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먹는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 나이 그렇지 먹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이 먹었다. 또 우리 욕 먹었다. 예, 우리 나이 먹었다, 욕 먹었다, 또 우리가 그게 뭐였지? 먹었다, 까먹었다, 잊어 먹었다, 까먹었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야, 그 일 요즘 잘 돼? 그럼 아유 말아 먹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들 속에도 먹는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는 참 열정이 있다. 뭐 먹는 것만큼 열심히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 여기에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먹는 것과 노는 것에
열심인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오늘 로마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에 그럼 도대체 이 빵과 서커스, 먹는다라는 것, 논다라는 것, 이게 그들에겐 어떤 의미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을요, 빵과 서커스의 시대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빵과 서커스가 전혀 개연성 없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를 일컬어서 그 시대는 바로 빵과 서커스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AD 60년에서 130년 사이에 활동했던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 이름도 길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은 로마 시대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자신의 글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로마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로마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시민들은 로마가 왕의 시대가 되면서 투표권이 사라지자 국정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정치와 군사의 모든 영역에서 힘의 원천이었던 시민들이 이제는 오매불망 이 두 가지만 기다린다. 뭘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빵과 서커스만 기다리는 멍청한 로마 시민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 유베날리스라는 로마 시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말하는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빵과 서커스는요, 로마가 로마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먹을거리,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놀거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빵과 서커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입니다만은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대중이에요. 대중적.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들을 일컬어서 말할 때 대중이라고 말하잖아요. 옛날 저 어렸을 적에 저희 누님이 막 그 테이프를 막 사갖고 왔는데요. 이야, 그 참 노래 재밌대요. 우리나라 노래는 아닌데 막 외국 영어로, 전 어렸을 적 영어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샬라샬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게 알아는 못 듣겠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죠.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막 귓가에 맴도는지 샬라샬라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이해 못하면서 그걸 한글로 적어가지고 그냥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뭐라고 부르는 노래느냐면 팝송이라는 거예요. 예, 팝송. 이 포퓰리즘에서 나온 말, 이 앞에 글자만 딱 따갖고 팝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노래, 그런 걸 이제 대중가요라고 하고, 우리가 외국 노래는 팝송,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퓰리즘에서 빵과 서커스가 나왔고, 이 빵과 서커스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먹을거리, 놀거리를 의미하는데, 사실 여기에는요 제약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제공됐을까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됐어요. 외국인 안 됩니다. 다른 죄송해요. 여성들은 안 됐어요. 네. 나중에서야 이제 가능했지만 처음에는 여성들에게도 제한적이었어요. 오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만 이 빵과 서커스가 제공됐으니 이게 어떻게 포퓰리즘, 대중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하간에 이 빵과 서커스는 로마가 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스가 빵과 서커스를 아주 비판을 해요. 이 빵과 서커스 때문에 로마는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로마가 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 주니까 먹을거리 주고 놀거리 주고 하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더 정치를 잘할까? 누가 더 우리한테 유익을 줄까? 그러니까 투표를 행사하니까요. 그런 거를 고민했던 이 로마 시민들이 어차피 왕이 다 통치하고 마는데 뭘.
왕 아들이 뭐 또 왕 될 거고, 뭐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살펴봤습니다만은 왕의 대가 끊기면은 또 지들끼리도 열심히 또 싸워요. 피 튀기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어차피 왕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또 왕이 될 텐데 우리가 굳이 뭐 거기에 그냥 개입해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우리 입에 뭐만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빵만 들어오면 돼요. 우리 눈에 뭐만 그냥 들어오면 돼요. 네, 서커스, 놀거리. 사람들이 먹을거리, 놀거리를 주니까 거기에 그냥 막 정신 팔려가지고 정치도 관심 없고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하니까 탄식한 거예요. 탄식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 망할 텐데 라고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유베날리스가 그렇게 걱정을 했던 이 로마는 그 걱정 이후로도 400년 동안이나 쇠락은커녕 번영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나라꼴을 뭐 어떻게 됐든 그것도 신경 안 쓰는데도 그 후 400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가 사실은 크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이 네로라는 황제가 막 도시를 불사지르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뭐 자연재해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티투스 장군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됐을 때 느닷없이 막 화산 터지죠, 전염병 돌죠, 또 불이 나죠 하는 그런 인재와 자연 환경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로마는 안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이한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면 좋죠. 그렇죠. 배부르면 좋죠. 옷 잘 입는 거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권들 많이 사지 않으세요, 우리 집사님? 이제 안 사셔. 예. 그 복권 사요. 우리 복권 사는 게 다 뭐예요? 부자 되려고 사는 거예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집 사요. 왜 그래요?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복권 사는 게 죄가 난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많이 사봤다고 말씀드렸죠? 안 되더라고요. 죽어도 안 돼요. 예. 될 놈만 사는 거예요. 이거 소문 나겠네. 큰일 났네. 우리 집사님만 복권 사는 게 아니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숨긴 거 알아요.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뭐 작전 기도하고 30일 기도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만 안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다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안 걸렸을 뿐이지. 예.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자, 그 중요한 거는 부자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늘 행복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늘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인도 부자가 되는 게 그냥 느닷없이 부자 되는 것이 그렇게 썩 자신의 삶에는 행복을 주는 그런 안정적인 기반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럼 나라도 어떻느냐? 나라도 그렇게 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 번영은 부패를 불러옵니다. 또 이 정복의 범위가, 그러니까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그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파멸의 압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많이 하니까 불안 요소도 여기저기에 막 널려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디에 다 모여 있어요? 로마라는 제국 안에 그런 불안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현상도 보면은 이건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그 이후로도 400년은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400년이나 이 로마가 계속 번영했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제국들이 있어 왔어요.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딘 줄 아세요? 그렇죠, 영국. 지금은 영국인데 그 시대는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예, 대영 제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냐면은 식민지를 전 세계 곳곳에 막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해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전 세계 다 영국이라는 그런 영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을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불렸는데, 여러분 대영 제국일 당시에 이 영국의 영토를요 3,37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곱이 좀 빠졌는데요. 3,370만 제곱킬로미터 영토만.
별로 안 놀라시니까 제가 나중에 대한민국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영 제국이 지속된 그 시간은 346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 몽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몽골도 제국을 형성을 했어요. 이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해서 다스렸던 그 영토가 3,300만 제곱킬로미터였어요. 그런데 이 몽골이란 나라도 162년을 지속시켰습니다. 이거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사실. 뭐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번성했을 때가 있어요. 러시아가 제국으로 있을 때 그 영토가 2280만 제곱킬로미터. 그런데 이 러시아 제국이 번영했을 그 시기가 19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을 좀 살펴보잖아요. 로마 제국은 우리 대영 제국 3,370만 제곱킬로미터, 몽골 3,300만 제곱킬로미터, 러시아 2,280만 제곱킬로미터였는데 로마 제국의 영토는 그럼 과연 얼마였느냐? 500만 제곱킬로미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영 제국이나 몽골에 비하면은요, 뭐 6배 이상 작은 영토밖에 안 돼요. 근데 6배가 작다고 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금싸라기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 이 로마 제국이 불과 다른 제국에 비하면 좀 작죠.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영토의 크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을 이 제국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몇 년 갔을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네. 틀려도 제가 벌은 안 드립니다. 그 맞춘다고 상도 안 드리지만요. 어쨌든 몇 년 정도 갔을까요? 자, 영국은 346년, 몽골은 162년, 러시아는 196년. 자, 그럼 로마는 몇 년? 500년. 400년, 500년. 자, 이제 경쟁 붙었어요. 이제 622년을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622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망할 것 같은데라고 했던 게 이 로마가 번성하고 한 150년 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부터 나라 걱정한 거예요. 이 나라 이러다가는 이거 다 망하고 말 텐데 라고 했는데도 그때부터도 400년을 점점 더 잘 살다가 마침내는 622년에 이제 622년 동안 이 제국이 번성하다가 멸망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이게 의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존속할 수 있었던 그 까닭. 그러나 분명한 것이 사실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렇죠, 망했다라는 사실. 그렇게 의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해서 함께 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의 복지 정책은 뭐와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빵하고 서커스. 그러니까 빵과 서커스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아까 전에 대영 제국, 몽골, 러시아, 로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땅덩어리가 비교가 잘 안 됐죠. 대한민국 한번 좀 볼까요? 네. 대한민국은 10만 413 제곱킬로미터. 아까 전에 대영 제국이 얼마라고 했죠? 3,370만 제곱킬로미터. 3,370만 제곱킬로미터에 대하면은 우리나라 영토는 10만. 10만. 정말 세 발의 피라는 말이 딱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하간에 이 로마가 빵과 서커스로 대변할 수 있는 이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 복지 정책은요, 사실 뭐 몇 년 안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어요. 기원전 123년부터 이 로마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했고요, 또 놀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빵과 서커스에 대한 이 정책을 제공해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빵과 서커스 이게요, 잘만 시행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먹을 것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놀거리를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심심해 죽겠어요. 늘 심심해요.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서 그렇지, 놀 수만 있고 갈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먹을거리와 놀거리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제공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먹을 게, 그렇죠, 떨어졌을 때. 놀거리와 우리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없을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은 사람은요, 먹을 걸 주기 시작하면은 당연한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먹을 거를 늘 그렇게 제공을 받다가 어느 순간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요, 화가 나요. 왜? 당연한 건데 나한테 줘야지, 먹을 걸 줘야지, 놀거리를 줘야지. 그런데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뭐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먹을 걸 주다가 안 주기 시작하면은요, 난리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럼 이게 사실상 첫 단추부터 굉장히 잘못된 출발을,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로마 제국의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로마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먹을 거리예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공을 해요. 그리고 놀거리는 그건 과연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네로도 아주 즐겨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고, 많은 권세와 권력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이 통치 방식 중에 하나가 백성들한테 놀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와서 놀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사자들과 사람이 막 결투하는 장면들, 검투사들이 칼을 가지고 결투하는 장면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네로는 정말 볼거리 중에는 최고의 볼거리를 줬잖아요. 정치인들한테 칼 주면서 직접 싸우라고 했던 거. 예. 그럼 요즘도 그러면 볼만할 텐데, 그렇죠? 예? 자꾸 말로만 싸우지 말고 칼 주면서 한번 싸워보라고 하면은 진짜 피 튀길 텐데,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우리 상상이고요. 어쨌든 간에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들, 또 우리가 옛날에 그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벤허에 보면은 아주 대미를 장식했던 경기가 뭡니까? 그렇죠, 전차. 말로 경주하는 전차 경기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요 서커스예요. 볼거리와 놀거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제공해 줘야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늘 공급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이 빵과 서커스가 중단되면은요, 사실상 로마라는 이 나라가요, 기능 정지 상태에 들어가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빵과 서커스를 늘 줘야 돼요. 그게 안 줘지면은 로마 사람들 일 안 해요.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요즘 아주 대란이에요. 난리도 아니죠. 네, 뭐가 없다고 해요? 뭐 차 안 타고 다니시는 분은 잘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경유차를 타게 되면은 요즘은 항상 이 요소수를 기름 옆에 이제 넣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나중에 요소수가 떨어지면은 차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절대적인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중국이 수출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딱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동남아가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일정 수준을 넘어가니까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아돌기 시작하니까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야, 이게 계속 쌀 농사만 지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쌀 농사를 이제 그만 짓고 상공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더 잘 산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어먹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쌀농사 졌는데 뭐 지금 와서 공장 가고 뭐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은 그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더 싼 값에 쌀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산해내는 쌀보다 수입한 쌀이 더 싸니까 사람들이 차츰차츰 쌀 농사를 포기하고 쌀을 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의 계획이 들어맞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요, 그 수십 년 동안 싼 값에 수입해 왔던 쌀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농사를 다시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전에는 싼 값에 들여왔던 그 쌀을 비싼 값 주고 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넘쳐나야 될 동남아에 쌀이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로마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똑같은 문제를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으면서 나라 전반에 대한 관심을 딱 갖고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왜? 무상으로 사람들한테 빵을 주고 무상으로 사람들한테 놀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먹을거리와 놀거리를 그저 그냥 막 퍼주듯이 제공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쌀농사를 짓냔 말이에요.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저술가였던 수에토니우스가 황제전이라는 이 책을 씁니다. 이 황제전이라는 이 책 속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곡물의 무상 배급이라는 이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존해서 농민들이 경작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먹던 빵, 먹던 이 제공받던 음식을 안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시민들, 백성들의 지지가 없이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빵과 서커스가 주어지지 않으면 로마 시내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가장 강력한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조차도 이 빵과 서커스라는 이 복지 정책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한 번은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먹을 거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로마 안에 있는 그 곡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제국들에게서 이제 곡식을 갖고 오는데 보통 뭐가 가장 운반하기 용이할까요? 운송 수단으로. 그렇죠, 배죠. 근데 배가 옛날 기술이 오늘날만 못하죠.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풍랑 만나서 가라앉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큰 풍랑에 이 식량을 싣고 오던 배들이 다 침몰해 버렸어요. 글라우디오 시대에 식량이 사라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로마 시민들한테 줄 곡식이 없고 빵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광장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오물을 집어던지고 황제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요, 빵과 서커스에 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도 이 시민들의 입맛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빵과 서커스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결국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나가서 싸우는 거죠. 나가서 전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면 빼앗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빵과 서커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AD 215년에 이 로마의 국방비죠. 이 국방비를 보니까 전체 국가 예산의 자그마치 74%.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방비로 74%를 전체 예산 중에 74%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군사 대국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세계 6위 군사 대국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인 대한민국이 1년 전체 예산의 국방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일까요? 10.9%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군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로마는 국가 예산의 74%를 국방비로 사용합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의 구조가요, 아주 기이해요. 이렇게 아무리 제국이 전쟁을 펼쳐갖고 식민지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가라앉거나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식량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식량 부족 사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량 부족이 되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누가 출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군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럼 군대가 출동하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쓰면은 당연히 뭐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세금 올라가면 또 화가 나. 세금 올라가면 화가 나니까 또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나니까 또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군대가 출동하니까 국방비가 늘어나니까 또 세금이 아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그러면 이 구조로는 이 로마 몇 년 가야 될까요? 100년도 못 갈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용될 수밖에 없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발악을 하니까 이런 구조로는요, 내일 망해도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제투성이인 이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오래 갔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먹는 얘기 좀 했으니까요, 노는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서커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시는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로마에만 있을까요? 다른 나라도 있어요. 보셨어요? 비슷한 형태입니다. 거의 비슷한,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원형 극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원형 경기장은 이거고요. 이거 말고 원형 극장이라고 반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또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원형 극장만 하더라도 전 세계 28개가 있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굉장히 수천 년 전 거예요. 수천 년 전께 28개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이 전 세계에 10개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전차 경주장, 길다랗게 생겼어요.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길다랗게 생겨서 전차 경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한 그런 경주장이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4개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4개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이사랴 땅에 있어요. 가이사랴가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이사랴가 바닷가 마을이에요. 바닷가 마을에 길다란 전차 경주장이 있어요. 그 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관람석에 앉아 있으면은 전차 경주와 바다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거기 가보면요, 그 풍경 자체가 우와라는 소리가 딱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풍경만 봐도 이쁜데 거기다가 막 박진감 넘치는 전차 경주를 본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볼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전차 경주장이 4개고, 여러분 공공욕장이라고 하면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목욕탕이에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뭐 물론 온천을 포함했지만은 이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로마가 상수도가 발달해 있고 목욕 문화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병이 잘 안 걸려요. 굉장히 위생적인 그런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욕탕으로 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목욕탕만 11개인데 이뿐만 아니라 세계 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요, 원형 극장만 전 세계에 475개. 대단해요. 원형 경기장이 209개. 그리고 전차 경주장이 77개.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항상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그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는 게 우리 빵과 서커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쯤 살펴보면은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이 빵과 서커스가 뭐길래, 이 빵과 서커스가 뭐길래 여기에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환장하냐? 좋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빵과 서커스가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땐 좋지만 없을 땐 뭐다? 그렇죠. 승질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있으면야 좋아요. 근데 없으면 독이 되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그대로 찝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 광야 땅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죠? 네. 그렇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이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었죠. 우리 주님은 그때 당시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나타난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광야를 가보면은요 다 누리끼끼예요. 진짜 이게 하늘은 파랗고 땅은 누리끼끼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예쁘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거를 종일 보고 있으면 눈에 무슨 좀 그 착각을 일으켜요.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 광야가 그냥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진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는 굉장히 거칠은 막 땅과 돌과 절벽과 그런 기암 괴석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또 공허하게 느껴지는 곳이 이 광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돌덩어리들이 누래끼끼한 게 꼭 보면은 뭐 같아 보일까요? 그렇죠. 아 맞아요. 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빵처럼. 제가 옛날에 그 금식으로 실패했던 일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일 금식을 하는데 환장하겠는 거예요.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막 돌아가는데 세상에요. 대가리 하면 안 되죠. 사람 머리가 다 그 뒤에서 보니까요. 사람 머리가 검었잖아요. 김밥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김밥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한 3일쯤 금식하니까 집어먹고 싶더라고, 제가. 그런 막 착각과 환각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착각이 불러일으켜지는데, 아니, 우리 주님 얼마나 대단해요. 40일 금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와중에 마귀가 와가지고, 배고프지? 아니,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프다는 말이 더 얄밉잖아요? 그런데, 야, 저기 보이는 저 돌을 네가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게 떡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사람 뒤통수가 김밥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떡으로 만들려고 하니, 그걸 빵으로 만들려고 하니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1절, 이 4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마귀에게 받는 시험과 연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을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지어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굶주리지 않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굶주려 봐야 빵이 복이 있다. 굶주려 봐야 밥이 은혜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은요, 당연한 줄로만 알고 있지만 굶주려 본 사람에게는 이 한 끼의 밥이, 이 한 끼의 식사가 그게 곧 즐거움이 아니라 그게 곧 생명이요, 그게 곧 기쁨이요, 그게 곧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계속 높이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낮추실 때도 있어요. 누가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굶주릴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빵과 서커스를, 늘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거운 거리를 제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려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배경입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요. 주변의 환경은 척박한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전에는 비록 비루한 인생이었지만,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애굽에서 살 때는 사람 의지하면 떡이 나와요. 환경 의지하면 입을 게 나와요.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면 먹을 것과 볼거리, 즐거운 것들을 제공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했겠습니까? 아니요,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막 한가운데 광야 땅에 있고 보니까 누구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곧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빵과 서커스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얼마나 이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육체의 양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의 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보기 좋은 저 빵, 먹음직스러운 저 빵, 맛있는 빵, 우리를 살게 하는 빵, 우리를 살주는 빵. 그런데 그게 성경은 마냥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대항으로 놓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말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만큼 먹는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 부분이 말씀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지 말씀을 듣는다라고 안 해요. 말씀을 본다고 안 해요. 물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씀은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왜 먹습니까? 왜 먹습니까? 왜 먹어야 할까요? 그렇죠. 살려고 먹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믿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왜 사람이 먹어야만 하냐라고 할 때 우리 이호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이해하고 눈으로 이해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먹고 어금니로 씹어서 마침내 한 몸이 돼야 그게 진짜다. 여러분, 말씀은 먹어야 돼요. 말씀은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가 맥락 없이 그냥 본다고 해서 그게 내게 진리를 주지 않습니다.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이게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 사모할 때 이게 내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는요, 빵과 서커스를 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보는 사람, 귀로만 듣는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씹어서 먹는, 그래서 소화시켜서 진리와 한 몸이 되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은 근데 보면은요, 말씀보다 빵이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빵보다는 뭐가 더 가까울 거예요? 서커스가 더 가까워요. 서커스로 대변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오늘날에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요즘은 먹지는 않아도 봐야만 한대요. 예. TV, 인터넷 환장하죠. 제가 북한 실정은 몰랐는데 어떻게 뭐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은요, 북한 사람들이 환장하는 게 있어요. 뭐에 환장할까요? 한국 드라마에 환장한대요. 그러니까 아니 먹지도 못하는 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먹지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먹지도 못하는 놈들이 뭔 한국 드라마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꼭 봐야 된대요. 먹지도 못해도 한국 드라마는 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얼마 전에 북한에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국적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북한에 갔다가 목사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다행히도 2년 6개월 만에 극적으로 석방된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임현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사지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간증을 하는데도 조는 분들이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난 지금 죽다 살아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게 설교를 막 하고 있으면 뭐 할까요?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계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설명하는 게 시계를 봐도 꼭 그렇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본다는 거예요. 꼭 자기 뭐라고 지뢰 죽겠네. 왜 이렇게 길어. 제가 요즘 설교 굉장히 길어갖고 고생이시죠? 아니 꼭 그런 거예요. 막 살아있는 막 생명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도 막 졸고 있죠. 길어 죽겠네. 언제 끝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왜 이렇게 길어? 언제 끝나는 겨? 그런 사람 보셨어요? 드라마 볼 때는 시계 안 보면서 꼭 말씀 앞에서만 그리고 막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미치겠네. 진짜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이 주는 빵과 서커스에 눈과 귀, 생각과 마음, 입맛을 다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는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로마도 빵과 서커스로 길들여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는 그 자체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자체는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은 뭔지 아세요?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그 5천 명을 먹이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적인 거예요. 말씀이 기적인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은 다 주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대. 그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병이어 먹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어 먹은 사람 다 죽었지만 그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먹어서 말씀과 은혜가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에도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는요, 빵과 서커스에 다 빼앗겼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환장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에 지금 사모가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궁금증을 갖는다면, 그럼 왜 로마 제국이 622년이나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지어는 로마도 존속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그 악한 바벨론 하루속히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이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벨론, 너희가 붙잡힌 그 바벨론이 더욱 잘 살기 위해서, 더욱 평강하기 위해서, 더 번영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너희가 장가도 가고, 거기서 너희가 자녀도 낳고, 거기서 너희가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622년이나 존속할 수 있었던 까닭은 빵과 서커스에 환장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 속에서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로마는 존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그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뭐가 뻗어져 나가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뻗어져 나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잠시 로마를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사실인 거죠. 말씀보다 빵보다 어떻게 보면 볼거리, 즐길거리, TV, 인터넷, 이것에 혈안이 된 이 세상.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심겨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세상 빵과 서커스에 눈과 생각과 마음 다 빼앗긴 세상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 영원히 썩지 않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그 마음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는 자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